그러면 저희 이제 원래 제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 두 분만 모셨는데 두 분만 단촐하게 모시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두 변호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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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연휴에 막 저희 원고 좀 주실래요? 예. 저는 일단 네. 메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전하고 요리하고 음. 막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하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있죠. 네, 저희 친정에서도 네.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는 걸로 그냥 외식 가족 외식으로 아, 잘하셨네. 이제 예, 저희 시댁에서도 네, 이제 네, 가족 네. 외식으로 그래서 네, 내일 이제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예 외식으로 대체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보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좀 고향이 좀 먼데요. 어디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네. 고수의 성지. 그러네. 네. 네, 태극기 근데- 휘날리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네. 못 갈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좀 사실 밀린 일도 좀 있어서 밀린 일들 좀 하고 약간 좀 쉬려고요. 제가 좀 쉬지를 못해서 최근에 그동안. 그렇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추석을 보내고 네. 계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시댁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외식으로 네, 외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쁜데 이진숙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대체? 아니 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체포적 두 분도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체포적 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 구속적 부심은 모르겠지만. 구속적 부심도 거의 없죠. 그 뭡니까 이게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긴 한 거예요. 뭐 아, 구속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뭐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네네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하필이면 이제 지난 정권 관련된 내란과 뭐 이런 직감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인신 구속에 더 신중하고 네. 더 인권을 더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이제 체포적부심을 한 2번인가 해보긴 했어요. 네네. 근데 해본 변호사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체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네네. 시간으로잖아요. 네네. 체포는 그래서 이거 적부심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사실 별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적부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장의 판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며칠 사이에 다른 판사가 뒤집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특히 체포적부심 잘 안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풀어준 것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좋습니다. 원칙이 이거니까. 다만 이제 이런 기준이 앞으로 모든 인신구속에 있어서 네네네. 인신체포 구속에 있어서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신유진 변호사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아, 결과에 대해서. 일단 뭐 지금 김필성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과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정말 몇 시간 전입니다. 네네. 뭐 48시간 안에 그 뭐 몇십 시간 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러니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무력화시킨다는 게 법원 내에서도 이게 뭐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되면서 뭐 어쩜 그렇게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참 신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결정문을 남겼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맞아요. 왜 이걸 급하게 했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거 담당 변호사가 이런 거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풀어준 거예요. 결정문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결정문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하게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인정했어요. 공소시효가 다가오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거는 공소시효 10년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수사 미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히려 언론에 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이미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 모든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 조사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인신 구속에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준 거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중해야 되고 인신구속은 그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서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네. 그 체포영장에서 네. 그 체포 적부심하고 구속 적부심하면 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풀어준 게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뭐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그다음에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헌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네네.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반인에게도. 예. 그리고 공소시효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제가 지금 법을 찾아봤더니 이제 찾았는데 이제 그 공직선거법 268조입니다. 사망에 이게 공무원인 경우에 10년으로 연장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관련하여라는 규정이 이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10년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준숙 전 위원장이 문제되는 거는 유튜브 나가서 말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직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나중 뭐 법정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6개월일 가능성이 있다. 네, 6개월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직위를 유튜브 나가서 얘기하는 게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출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이 법조문은 지금 뭐 사실 왜곡되게 또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담당 변호사가 그 경찰에서 아예 혐의에 이거를 이제 직무를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삼는 건데 이거는 뭐 이 자의 신분을 표시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저는 이 경찰에서 최종 법률 법조문을 적용될 법조문을 뭐 경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뭐 자신의 SNS 상에 공개를 하면서 공소시효도 긴데 왜 신속 조사를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건데 전혀 이 체포 적부심 결정한 결정문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정문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되니까 불법 체포가 확인됐다. 이게 전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이준석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석방돼서 한 얘기가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발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한 것도 법원에서 한 게 맞는데 영장도 법원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틀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체포가 불법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 영장 발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거면 풀어준 법원의 판단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법무적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지금 법적인 그런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국민은 왜 그런지. 근데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 수사에 대해서 그 전까지 나온 언론 뉴스를 보면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신희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미 한 차례 체포를 했었는데 이 건만으로도 저는 구속을 과연 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합쳐서 치면은 몰라도 이 건만으로 별도로 경찰이 다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유튜브 발언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 아는 상태에서 네네. 구속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체포 적부심이 지금 인용되면서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좀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조사가 다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구속사유하고 체포사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구속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 지금으로서는 아마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전상마 화재 후속 보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6일 밤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복구율이 아직까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도 하고 이러셨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신인준 변호사?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종합이 돼서 이 복구 자체를 더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과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누적돼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사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뭐 화재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빨리 복구되면은 좋겠지만 이거를 기화로 다른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거기다 얹어서 함께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일선에서 이 복구하는 사람은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있다. 그렇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승 변호사는 모든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 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복구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게 네네. 이게 지금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맞아요.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국민들이 온 국가가 다 하고 다 쳐다보고 있어서. 있으니까 지금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무슨 뭐 정말 뭐 교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테러라든지 국가 위기 상황이었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국가 전선망 시스템이 그 뭐 가상화가 됐던 뭐 이중화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셈이고요. 이게 사실 당장 이제 변호사도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법 찾아보는 건데 지금 그 저기 법제처 법 사이트 저기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가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뭐 우회해가지고 국회 사이트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좋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들 불편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촉하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복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그 국가 행정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셈이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몇 초 이내로 저기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이제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넘은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됐다는 건 지금 완전히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 높이 우리나라가 또 지금 어쨌든 휴전 국가 아닙니까? 휴전 국가고 여러 가지 안보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두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또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또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던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K푸드 홍보를 위해서 냉장고를 부탁인가요? 그 프로그램이죠. 녹화를 마쳤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방영하는 걸 좀 묻혀달라. 여러 가지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뭐 정상적인 비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이 주진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은 지금 무슨 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골든타임에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48시간 뭐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흑색 선전이 맞지 않는 거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주장을 하면은
그 이후로 확산되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뭐 계속해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네.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박수현 대변인은 뭐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 화재 대응 아니요. 이거는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음. 다시 반응을 하는 건데요. 하여간 이렇게 이 48시간 행적 동안 뭐 행적이 마치 뭐 묘연하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언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갔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또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주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어떤 이동 동선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고 그저 그냥 흑색 선전에 아주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네. 고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주진우 의원은 강유정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걸 뭐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발하겠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당시에 이제 26일 사고 당시에 대통령 행적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귀국하는 중이었고 맞아요. 비행기 귀국하는 속에 중이었죠. 있었고 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화재 이거 지금 하는 중앙재난 대책본부 대책본부에 바로 뛰어가서 네. 지휘하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 정도 그렇죠. 남짓 지났는데 묘연하다 환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리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언제 녹화됐는지 이런 것들도 JTBC 물어보면 되거든요. JTBC에서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따옴표 붙여서 그냥 다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보도를 하죠.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맞아요. 있어서 사람들이 당시에 문들이 뭐 대통령이 뭐 이상한 거 했는가 보다 어디 송화했었나 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성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저격수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네. 자기 주 업무고 이제 자기 주된 이런 정치적인 뭐 그런 뭐 행보인 분들은 있는데 네. 이 주진우 의원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 듯하고도 이제 의문을 제기할 만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지금 행보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사실은 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고 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따옴표 얘기하셨는데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돼. 남이 얘기하면 그냥 따옴표로 따다가 그냥 써요. 사실이 아니어도 자기들은 피해가겠다는 게 우리는 인용했다 이러면서 피해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가 왜 필요해요? 그 뭐 그냥 SNS 보면 되지 기자가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얘기할 땐 별로 아직 얘기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 언론중재법 처음에 얘기 나왔을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제목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된 보도로 보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자. 그러니까 본문하고 관계없이. 왜냐하면 네. 이게 본문에 썼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특히 인터넷 위주로 볼 때는 제목들만 본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독자들이. 그래서 제목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별도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용어다. 이제 언론 미디어 그쪽에서 학계에서 부르는 용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언론부터 좀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님. 아니 이 주진우 의원은 굉장히 여태까지 했던 모든 헛발질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네. 대선 전부터도 주진우 의원이 했던 모든 말이 다 반대로 했던 것이 전적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진우 이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썸네일에 뭐라고 쓰면은 아 이것과 반대로 되겠다. 정말 안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자신이 이렇게 뭐 아 이거를 한번 떠봐야겠다. 이거는 뭐 진짜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뭐 마치 무슨 48시간 행적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공개됐고요. 그 녹화 시간 그 잠깐 빼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다시 회의를 바로 주재했다. 네. 예, 전혀 터무니가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예. 정말. 근데 의원이라고 네, 불러주기도 진짜 답답합니다. 네, 네. 본인의 그 신체 관련해서도 질병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좀 여러 가지 참 하는 말마다 예. 설화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네.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배임죄 폐지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를 배임죄 폐지는 사실은 기업인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과격한 표현보다 과감하게 투자도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배임죄 때문에 유축되지 않도록 만들기 하는 의도로 사실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연관성을 자꾸 붙여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쪽에서나 이제 얘도 사실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경제인들이나 이쪽에서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았는데 2024년 6월 14일, 네. 6월 14일 날 당시에 이제 그 지난 정권 때잖아요.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네. 직접 브리핑을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을 해가지고 배임죄 없애야 된다는 브리핑을 했어요. 아, 윤석열 때도. 윤석열 때도. 네. 이게 지금 14일 날 이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네.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읽을게요. 다운표된 걸 읽을게요. 경향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죄를 좁히는 것은 병대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라면 현행 유지보다 차라리 폐지가 낫다. 라는 얘기를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됐던 정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액보호 조주 장치를 높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책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상법 개정이 계속 논의되고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같은 관점에서 대신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하거나 이제 배임죄를 폐지를 하고 그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형사범죄니까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범죄나 아니면 다른 식의 책임을 묻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뭐 주주합의 책임을 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전에 있었던 논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되니까 이게 아까 막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네. 제가 대표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주된 이제 그게 업무상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소된 걸 얘기하는 거죠. 기소된 게 지금 그거 어딥니까? 성남 FC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본은 업무상 배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배임죄 법리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떠나서 이제 어쨌든 다 배임으로 기소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트집 잡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1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복현이. 이복현이 했고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사실은 그 기업인들이나 이쪽에서 요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네. 신인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업무상 배임죄라는 그건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그거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아니 어떻게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FC 거기에 후원을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것이 배임죄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장동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진짜 역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환수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서 그거는 정말 논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다시 또 끌어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임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은 그냥
건전한 논리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아주 폭넓게 네. 전부 다 업무상 배임죄로 적용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좀 뭐 타국의 입법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충실, 불충실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자면은 네. 뭐 불충실 행위죄라든지 뭐 신뢰 남용죄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지남용에 의한 뭐 오히려 사기라든지 이제 각종 이 뭐 번역에 따라서 죄명은 다르지만 이 적용 범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넓지는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질을 할 필요는 있다. 예,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그냥 뭐 뭐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걸 다 일일이 해명하고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 것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추석에 네. 권성동이 옥주 편지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권성동 지금. 네. 근데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가위 그러니까 추석 인사글을 게재를 네. 했습니다. 한마디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올렸는데, 야, 왜 올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이 메시지를 찬찬히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네. 지금은 나지만 나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아, 정신 그런 차려라. 정신 차려. 예, 예, 국민의힘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렇게 정말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너네가 그러니까 권성동의 지금 혐의는 굉장히 명확하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로 또 사실상 권성동이 행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은 행위로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한학자 총재로부터 1억 원 관봉권을 받은 것 같다. 그 사진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실 관계로 이제 구속된 건데 이것보다 권성동 의원이 한 일이 훨씬 많을 텐데 겨우 이 건 하나로 지금 구속이 된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오히려 네.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하나면 내가 네. 방어할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 그런 취지로 하면서 지금은 비록 국민의힘에서 뭐 나 하나로 이렇게 통일교회 엮여서 나 하나인 것 같지 통일교회를 엮여서 나 하나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네 다 너네한테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좀 같이 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김필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글? 사실 네. 좀 소감이 감회가 좀 어떤 점? 저기 나오는 예. 문재인 정권 예, 맞아요. 자기 못했던 사실 저기가 저도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인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저때 상황을 알아요.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결국 다 무죄를 받았잖아요. 무죄를 받고 받았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 예. 상당 부분 저분이 검찰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네,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 절차라는 게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는 검사하고 싸우는 건데 그렇죠.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싸우는 건데 검사가 피고인 쪽이면 재판이 안 됩니다. 아, 피고인 네, 쪽이면. 네, 뭐 제가 이제 그 법정에 직접 들어갔던 건 아닌데 그 기소되고 이제 저 사건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철저하게 잘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거든요. 의문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권성동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경험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 가면은 뭐 특검이 유지를 하겠지만 특검을 요구하겠지만 특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고 검사에서 간 사람들. 그렇죠. 뭐 검은 넥타이도 메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주진우 의원도 내가 검사 출신이니까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저거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런 거 올린 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어쨌든 물러설 수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자기 세 결집을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고를 갖고 올린 것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법정에 가면 검사가 나한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더 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하네요. 검찰 개혁하고도 관계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제 시청자분이 김필성 변호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나. 잘 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를 너무 차분하셔서 네, 신인정 변호사 이제 데뷔가 되니까. 아닙니다. 아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들어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오마이뉴스만 통해서. 네. 권성동뿐만 아닙니다. 김건희까지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다. 네. 아마 화면에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저게 제일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메시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냥 뭐 마냥 여기서 모든 거를 인정하고 마치 특검의 수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네.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건재하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윤석열에게도 들어라 윤석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뇌물죄는 김건희가 지금 받은 것들 하나만 뭐 한 건당도 막 1억이 넘잖아요. 네. 막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것만으로도 1억이 넘는데 뿐만 아니라 뭐 그림도 받았죠. 이원화박에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받았죠. 근데 사실은 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으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요. 이거는 윤석열과 공범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이 공범관계를 인정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게 뇌물죄가 가장 가중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야 뇌물죄만 피하면 된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랑 같은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굉장히 조금 지금 뭐 기소됐어. 그러면은 나 요것만 빠져나가면 돼. 요것만. 요것만 빠져나가면 되고 나머지 거는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자기 건재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거 그거 수사 제대로 안 될 거야. 나 살아 있어. 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수사는 제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분명히 그거는 막을 거야. 뭐 이런 메시지죠. 김필성 변호사는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권에 진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이니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만약에 최순실이 감옥에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면 다들 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박근혜가 냈든 모르겠지만. 근데 네. 지금 김건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메시지를 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사람들도 김건희가 했나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뒤에 앉아서 국정농단을 하고 뭐 뇌물 받아먹고 뒤에서 뭐 비선 시세 노릇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뭔데 추석 맞이 메시지를 저렇게 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거 딱 보면 정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 정권에서 김건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 지금 특검이 돌아가면서 특검도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잡음이 있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긴 있지만 이 지난 정권 때 김건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잡고 휘둘렀는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본인은 지난 정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휴에도 이제 3대 특검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뭐 그 특검에게 입장을 밝혀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재판에 이제 검정색 넥타이 뭐 거의 조문 갈 때 입는 옷처럼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옷을 입고 나오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습이 된 건가 지금은 이것도 궁금한데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수습이 됐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뭐 저기 눈치 봐가지고 물러설 정도로 뭐 그래서 그 정도의 집단이었으면 애초에 검찰 개혁이 문제도 안 됐겠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네. 사실 그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것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결국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런 뭐 집단 운동까지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군요.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그 공무원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무거운 범죄고 현실적으로 판례나 아니면 선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가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이제 뭐 했던 그런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국선언 같은 거 다 이런 걸로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했을 때마다 다 연행되고 뭐 수배되고 난리 나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무렇지도 않게 집단 행동을 지금 이들이 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존의 선례에 따라서 사실은 엄정하게 뭐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감싸고 돌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건 이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결국은 그 특검이나 그러니까 이제 짧게는 지금 뭐 이들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지만 좀 크게 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이 사람들이 계속 수사를 했으면 수사는 제대로 됐을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최순실 케이스에서도 뭐 그때 당시에는 특검이 매우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특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다.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을 밝혀졌고 사실 지금 특검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 좀 무겁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검이 이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사실 김웅래 특검 같은 건 한 달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이게 한 달 정도 연장되는 걸로 충분할지 그리고 이후에 특검이 수여한 거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인진 변호사. 진짜 이 김건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거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자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되게 자잘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 이거는 중죄로서 유일하게 중죄로서 재판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뭐 더 너무나 수사할 게 많은데 사실은 그 캄보디아 ODA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3부도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데 일은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쳐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좀 징계라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진압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그냥 이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집단 행동하고 싶으면 하고 자신들이 그냥 우리가 없으면 되겠어? 하고 뭐랄까요? 세력을 보이면은 달래주고 이러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사도 제일 중요한 게 남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의견은 결국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구금되면 좀 태도를 바꿔가지고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정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그냥 나왔다고 하잖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려했던 걸 반대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특검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특검을 끝나면 결국 다시 검찰로 넘어갈 텐데 검찰로 넘어가면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하면 11월 15일입니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11월 15일 10월이 31일까지 14일까지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까지만 버티고 나면 사실은 그 후에 공소유지하고 해야 되는 건 다 검사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사는 어쨌든 적어도 수사는 검사나 경찰이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학자 통제 같은 경우는 한두 달만 더 버티면 괜찮다. 나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 있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걱정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뭐 특검에 나가서 하는 말이 전부 뭐 본인이 도박을 했지만 본인은 영주권자라서 괜찮다. 뭐 도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박 자체가 자신을 이렇게 조금 쉬는 용도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수렁에 빠지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잠깐 괜히 나가서 내가 특검 좀 제대로 정신교육 좀 시켜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요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전혀 어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지난 정권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자백을 하면서 죄를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는 거는 사법부의 로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도 그렇게 해서 직위원 재판부 절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우리가 더 하면 더 했지. 우리가 로비를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법원 재판 1심 재판을 확실하게 우리 잘 받아내자. 뭐 이런 준비를 하느라고 특검만 버티자. 뭐 그렇게 지금 대비 태세를 바꾼 것 같습니다. 황당하긴. 아무튼 이런 태도를 보니까 결국 검찰의 문제점이네요. 또 사법부와 검찰이 제대로 하느냐.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합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형사 절차는 검찰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 검사가 모든 권력을 관련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란 특검이 연휴 직후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불러서 아마 수사를 본격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까지 미룬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네, 수사가 그렇죠. 제대로 안 됐던 게 사실 놀라운 일인데. 네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부르고 뭐 이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구속영장 청구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박성재. 이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 이 레벨이 아니고요. 이게 그 지금 현재 지금 검찰청의 그 주요 간부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그 올해 2월에 그 어디입니까 저 뉴스타파에서 노상원 수첩 특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때 나왔던 기억하시죠? 수사 2단이라고 부르는 거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자기들이 수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수사 2단에서 체포를 하면 그거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게 뉴스탑 2월 14일인가 뉴스타파 기사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온 지가 이제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중순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구속하니 어쩌니 호환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거 하려면 사실은 벌써 그 기사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검찰청에 대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끝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을 지금 내란 특검에 있는 사람은 다 특검 다 검사들이거든요. 특검부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 감싸고 도는 게 아닌지를 모두가 눈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신 변호사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조사가 다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불과 지금 1일에 지금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 혐의가 굉장히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어떤 증거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서를 남기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영상 녹화물로 대신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이라도 뭐 조사 협조를 안 하다가는 뭐 체포 구속 이렇게 될까봐 조사 협조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한번 출석에 응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실 뭐 박성재 법무장관 입에서 더 받아낼 어떤 뭐 추가적인 뭐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나온 증거들 그리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얘기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늦었지만.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서명을 안 한 건 무슨 의미예요? 왜 안 한 거예요? 조서에. 조서예요? 그게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러니까 조사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항의죠 일종의. 항의인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는 없는 게요. 뭐 이제 조서 지금 현재 작성하는 조서가 네. 어차피 그 정도인 경우에는 법정에 가면 딱 증거 부동이라는 걸 할 거예요. 부동이라는 걸 하면 어차피 법정에 못 냅니다. 못 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서명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이렇게 못 내요. 서명을 하든 안 하든 부동이라 하면 어차피 못 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부동이 서명까지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협조 못해라고 했으면 법정은 당연히 부동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네네. 이제 이걸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건 맞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조서를 그렇게 부동의까지, 그러니까 조서의 어떤 서명 날인까지 안 할 거면은 네네.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사를 한번 나가면서 난 한번 조사에 응했어. 그러면서 구속을 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 강력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데요. 일반인들은요, 네네. 감히 그렇죠. 검찰 가서 조서 기건 진짜 작성을 하고 그 몇 시간씩, 열 몇 시간씩 했던 거를 마지막에 서명 이거를 안 하고 나온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김필성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안 하고 나온 사건이 있었나요? 조사를 안 하고 나온 조서의 서명 날인을. 제가 저도 이제 싸운 적은 많이 있는데 조서를 사인 안 하는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충분히 만약에 이 방법으로 자기가 뭐 아니면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니까 정말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 1도 없고 시간을 끌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근데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명 안 하는 건 사실 별로 유효한 공격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명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질문 하나 더 할 텐데 네. 우리 PD님 혹시 그 에이펙 홍보 영상 준비를 하나 해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신 거. 권성동 의원 이제 구속돼서 지금 이제 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번 누가 될까요? 그냥 예측해 보신다면. 뭐 이제 범죄 이거 내란과의 내란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기준으로 하면 현역 의원 중에 추경호 의원이 가장 가능성은 높겠죠. 원내대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보다 추경호 의원이 먼저 됐어야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럽긴 했어요. 이제까지 사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네. 신희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란 관련해서는 뭐 추경호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넓게 보자면은 뭐 윤상현 의원이 아직까지도 저는 구속이 안 되는 것도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상은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 녹취록 내가 있죠? 상은이한테 한 번 더 말할게. 아주 명확하게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김건희 씨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공천 개입한 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면은 이제 윤상현 이자는 의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듯이.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은 이 건에 관련돼서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깊이가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 줄 서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줄 서 있는 분들은 많이 있으나 지금 수사가 갈 길이 멀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수사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태균도 그렇고요.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수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수사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는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뭐 그런 걱정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지금 현재 이제 연휴 중인데 연휴 중에 수사를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수사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쉬고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이게 단순히 뭐 명태균 수사만이 아니라 네. 이제 전체적인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명태균 수사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관련된 수사는. 솔직히 예. 많은 범죄를 이제 저지른 사람들이 보면은 네. 뭐 제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저한테 다 말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좀 싫어요. 왜냐면 제가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불편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수사가 돼서 전부 낱낱이 파헤쳐져서 그거로 인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일상적인데 근데 네. 이번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들조차도 이렇게 손 놓고 있어지면은 더 이상 뭐 어떤 누구에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응원하면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좀 마무리까지 꽉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참 검찰 그러니까 네. 자 검찰청 폐지 법안 이제 뭐 정부 조직 개편안은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래도 완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이름은 바뀐 거예요. 이름만 현재로서는 바뀌었다. 현재 단계에서 똑같다 그럼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저기 딴 건 다 똑같고요. 네. 그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많죠. 제 걱정이 많고 이게 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작업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제가 잘 알고요. 이게 네. 문제가 뭔지도 압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직은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민주당의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정부가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매우 우려되는 건 사실이고요. 우려된다. 예, 지금 공개된 사실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정보조직법도 원래는 그렇게 개정할 게 아니었는데 이름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손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은 바뀌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속 작업을 지금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산다잖아요. 근데 추진단에 지금 공식적으로 파견돼서 가 있는 사람들이 네. 검찰청 검사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지. 근데 지금 제가 뭐 간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네. 검찰청 이외에 뭐 경찰도 있고 뭐 관리 유관부서가 있잖아요. 많죠. 그 유관부서 그 어디에게도 검사를 제외한 그 어디에게도 협조 요청 안 했대요. 아니 그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만 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직은 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되면 아마 연휴 지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부터 다 일어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이 뭐 지금 계속 그 민주당에서는 뭐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처럼 얘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민들이 위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달리 네. 자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김 변호사도 한마디 하세요. 아니 저도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건데 너무 초반에 마치 한 고비를 넘었으니 이제는 그냥 두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이 시간에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시니까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뉴스까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이렇게 큰 틀에서는 한 마음으로 모아서 힘을 보탤 때 보태고 또 이렇게 걱정할 거는 같이 걱정해주고 이런 것이 다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안심할 게 아니고 계속 네. 감시하고 네. 견제하고 우리가 지켜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요. 네. 사실은 뭐 어떤 정치인들이 신념이나 이런 것까지 온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맞아요. 예, 등 떠밀려 온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등을 떠밀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떠밀어야 됩니다.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네. 완성될 때까지는 네. 계속 긴장을 하고 가야 된다. 네. 아 진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힘드네요. 저도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추석하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네. 제가 영상 우리 PD님 에이펙 광고 영상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아 예. 너무 멋져요. 예. 소리도 나가고 네. 있죠 지금. 박지성 선수, GD조, 네. G드래곤. 이분이 패기구라는 분이래요. 네, 패기구. 네. 네.
대단히 유명한 여기 이제 각국 정상을 여긴 또 안성재 맞아 흑백 예, 변호사 요리사에 나오신 분. 네. 요 다음이 재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이제, 장원영 씨 2025 차 좀 빼주세요. 폼 봐, 폼.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 이제 대통령이 또 나오십니다. 이제 차 빼러 가는 거예요. 네. 저 폼 봤죠? 지금 차 빼는 네. 폼. 여기 대통령이십니다. 아, 주차 너무 관리 좋네요. 이재명 대통령. 주차 관리는 네. 이재명 대통령. 네. 아 정말 그래서 너무 차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죠. 차 네. 빼고. 그래서 한국 이제 비행기가 쭉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장면인데 네. 그야말로 B급 감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봤던 네. 정부의 홍보 광고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인님?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 SNS를 네.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네. 박지성하고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너무 높다. 높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B급 감성이라는 네. 그 유머 있잖아요. 네, 2025 차 좀 빼주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폼 맞죠, 이렇게. 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걸 네. 보는 순간 야 진짜 폼 미쳤다. 김필성 변호사는 어땠어요, 보면서? 저기 돌고래 요괴단이 만들었죠. 네. 네, 맞아요. 돌고래 요괴단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저런 그런 거 네, 정부가 저런 걸 원한 거예요. 네, 원래 저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고요, 집단이.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돌고래 요괴단의 특성상 네. 거기에 광고를 맡길 때는 그 만드는 쪽에 정권을 주는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좀 기발하고 B급 감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광고를 그렇게 맡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존중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터의 창작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됐던 거. 외국에서도 엄청 주목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주차용으로 나올 네. 거라고 누가 상상을 네. 했겠어요. 너무 진짜 그 지점에서도 그렇고 정말 센스가 이게, 너무 이게 B급 감성이 힙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계가 매우 잘 타야 되는데 맞아. 감각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진짜 영 아닌 싸구려로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그 맞아. 균형을 잘 잡는 걸 해냈다는 게 그것도 특히 이제 대통령에 출연하는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광고였다는 게 그렇지.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저 역을 얘기했을 때 흔쾌히 하겠다고 그랬대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는 분들, 제작하는 분들은 조금 야 이거 안 한다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하겠다고 했던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고래 요괴단 스타일이면 아마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난 안 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정권을 줄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건 맞아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고라는 걸 광고만 이제 좁게 보고 보면 광고에 있어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믿은 게 되지만 네네.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창작에 대한 그 정부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 지난 정권 사실 한류라는 게 지금 한참 핫하지만 한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던 정권이 박근혜하고 지난 정권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수준 차이가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정권 바뀐 지 얼마 됐다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저력은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저력이나 아니면 그런 잠재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정부냐 아니냐가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이게 이 정권은 다시 우리나라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정부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맞아요. 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도 저걸 봤다고 얘기하면서 예. 미국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높대요. 재밌어서. 네. 그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누가 나와서 이렇게 네.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이게 계속 흥미진진하게 보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루하게 그냥 에이펙, 그러니까. 경주 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2025 에이펙은 경주로 오세요. 이런 뻔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 봐, 아무리 안 봐. 애정을 갖고 보려고 해도 다 볼 수가 안 없거든요. 봐요. 끝까지 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보게 너무 되는 거 재밌어. 있잖아요. 네. 맞아. 아유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은 그래도 훈훈한 네. 얘기로 마치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가 무슨 제품 광고 아니고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방송을 오늘도 지금 생방송입니다. 네, 신인준 변호사가 생방송을 올려놨는데 네. 내일 그러니까 오마이TV는 월요일 화요일은 생방이 없어서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녹화를 해놓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 10시에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터뷰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 아침에는 조갑재, 이부영 이 두 분이 진영을 넘은 언론들의 특별 대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휴에 집에 계실 때나 휴식하실 때 오마이TV 시청하시면서 이 두 인터뷰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오마이TV는 늘 영상 몰아보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못 보셨던 거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오마이TV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또 일요일 저녁에 두 분, 네. 김지호 대변인 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마지막 저희 셋이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